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몇 해 전부터요, 제주 한 달 살기 아니면 동남아 한 달 살기처럼 특정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분들 주변에서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농촌 한 달 살기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농촌 한 달 살기가 각광받는 이유는요, 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준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17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 중 74.9%가 이 농촌에서 장기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촌 한 달 살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서 다양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달간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격도 대체로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 5에서 10만 원의 참가비에 식비, 교통비 등만 내면 숙박비와 체험 활동비 등은 무료인데요. 이 포털 사이트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농촌 한 달 살기나 한 달 살기를 검색하면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한 달 살기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 하시면 농촌에서 일하면서 받는 일당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워킹 홀리데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는 그런 제도만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 농촌에도 이 제도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귀농 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또 일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농촌 한 달 살기에 관심 있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시간 가락동 365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부추와 토마토 그리고 피망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945톤, 과일과채 866톤, 일반 채소는 4,347톤 들어왔습니다. 총 6,159톤 반입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42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입 물량을 확인해 봤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채소는요, 요즘 가장 뜨거운 채소입니다. 바로 감자인데요. 현재 강원도에서 이 감자 10kg을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또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넉넉하게 이번 기회에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락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감자 반입 물량은 213.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과 차이가 있는 거는 한 150.5톤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감자 20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 45,971원, 최고가 73,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제 29,252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더 많이 올랐죠. 45,000원대, 거의 46,000원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16,719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3월 11일 가격이 57,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높게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3,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77,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남원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남원시 44,7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순위품 정도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5,971원, 최고가 73,000원, 최저가는 19,000원입니다.
네, 어제 30,085원이었던 시세 역시나 올랐고요. 지금 보시면 15,886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이 수입품종도 역시나 같은 그래프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11일 57,000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역시 7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밀양시 77,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 역시 남원시가 가장 높습니다. 44,7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은 바로 무입니다. 현재 출하 중인 19년산 겨울무의 생산량은요, 29만 3천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평년이나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 그리고 14% 감소한 양입니다. 하지만 후기 물량이 집중돼 2월부터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요. 이 상품성 좋은 물량을 중심으로 저장을 하고 또 시세에 따라 시장 출하 물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경락가를 형성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입니다. 621.7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 보시면 526.9톤, 한 527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94.78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8,305원입니다. 최고가 9,300원, 최저가는 7,800원이 되겠고요. 자, 오늘 8,305원이죠. 어제 8,799원이었는데 지금 어제보다 494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3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7일이 9,200원으로 만 원 아래를 형성했었는데요. 11일 때 가격 보시면 만 원 넘어서면서 1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틀 만에 다시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인데요. 전년도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9,000원대였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11,000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자면 2월 27일 때는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약간 더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변동 상황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오늘 8,305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년도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살펴볼 품목은 바로 부추입니다. 요즘 면역력 높이는 채소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부추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락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69.8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71.3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줄었습니다. 한 1.5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2,395원, 최고가는 2,850원, 최저가는 2,200원이 되겠고요. 자, 오늘 2,395원, 어제는 2,02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7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3월 9일이 1,9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약간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반등세 나타내면서 더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가격 2,85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2,000원대 시세였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배의 형성을 됐죠. 4,359원을 기록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올해 같은 경우 그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초반에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될수록 지금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생겼고요. 그러나 3월 초반 6일 때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2,9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하동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16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양부추도 보겠습니다. 2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518원, 최고가 1,650원, 최저가는 1,4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614원이었고요. 어제보다는 하락 흐름 나타냈죠. 96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고가 흐름인데요. 3월 9일이 1,550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올라지면서 1,7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다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1,6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면 평균가 같은 경우는 좀 등하락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2월 13일 1,028원이었고요. 급상승하면서 24일 때 3,084원까지 상승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했다가 3월 2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랐다가요. 6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1,750원이고요. 평균가는 1,4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가락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좀 꽤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좀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봄이다라고 외친 게 정말 지난주인데 와, 계속해서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춥게 되면은요, 우리 산지에서 좀 작업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일이 주말장인 만큼 오늘 전반적인 우리네 농산물들 양이 좀 소폭 증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라고요. 힘낼 수 있는 힘하면 떠오르는 채소 준비했거든요. 부추 소식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청가 이대영입니다. 왜 그래 오늘요? 왜 하던 거 안 하세요? 아, 예. 네. 좀 바꿔보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냥 해요. 예. 예. 일대영 아니죠. 이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경매사님 이름을 제가 제 입으로 부르려다가 예. 직접 하시라고 제가 그냥 바로 예. 모셨습니다. 네, 1대0이 아니고 2대0 경매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요. 제가 그냥 지금 바들바들 떨다가 방송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이 날씨가 채소에게는 좀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너무 이렇게 네. 지금 날씨가 온난하고 아침 너무 뜨거우면 지금 이 시기에서 나오는 작물들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정도 날씨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추울 때는 좀 적당히 좀 추워줘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좀 힘하면 이제 떠오르는 우리 부추 얼굴 먼저 좀 쫙 보여주세요. 아, 예. 네, 아이고 잘 컸습니다. 오늘도 그냥 부추 말고도 또 영양 부추까지 또 네, 준비했습니다. 아유, 그거는 영양 부추는 딱 크기가 그냥 이경하네요. 네. 자,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우리 부추 소식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좀 요즘 경매 분위기 좀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때요? 예, 그렇죠. 부추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일 시세가 또 재고 누적으로 또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 주말장 가까워지면서 다시 또 부추가 어제 강하게 또 상승을 해서 매우 활발한 경매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누가 경매를 했는데요. 예. 네, 신나는 경매 펼쳐졌습니다. 시세 조금 상승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경매사님 양도 좀 증가한 모습이에요. 지난주 대비. 예, 예. 오늘 어느 정도 지금 반입이 됐을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70톤이 반입됐는데요. 그래도 이 70톤이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물량이 적은 양입니다. 또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손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양이 적은 양입니다. 20톤 정도 적은 양입니다, 지금. 네. 자, 오늘 반입량 70톤인데 지난주가 이제 66톤 가량 반입이 됐기 때문에 예, 예. 한 소폭 한 4톤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지만요.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아이고 20톤이나 지금 예, 감소한 감소됐습니다. 물량이에요. 예, 예.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교매사님? 말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우천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그래서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코로나19가 지금 그 주 산지가 경상도 지역인데요. 그쪽이 또 코로나19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반입량이 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산지요 일손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작업을 지금 많이 안 하세요. 예. 이제 도시에 계시는 이제 자제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머니 나가지 말고 쉬시라고. 그래서 돈보다는 건강이죠. 예, 그럼 좀 용돈이라도 두둑히 보내주면서 쉬라고 하면 좋으련만 그냥 쉬라고만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오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산지에 우리 일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교매사님 어떻게 좀 항상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떻게 좀 저희라도 내려가야 되나요? 가실까요? 예, 마음은 있는데 제가 선약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바빠서. 아니 그나저나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많아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사실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인 농산물들의 양이 조금 다 부족한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세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부채 이제 경락가 지금 예. 집계가 됐는데 예.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요, 예, 현재? 중 상품 기준에서 1,800원에서 2,400원 그리고 최고가는 2,850원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주 그리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식자재 수요는 부진하지만요. 지금 그 반입량이 많지가 않고요. 지금 그 또 주말장 갈수록 또 시세가 또 주문이 늘어서 또 이렇게 좀 시세가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결정적으로 또 지금 가장 그 소비가 많은 경상권에서 예전에는 그 영향이 그 코로나 영향으로 좀 소비가 부진했었는데 주문이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부추 최고가가 그러면은 2,800. 850원. 와, 얘요 지금 오늘 들고 온 요 부추인가요? 아, 그 부츠는 아니고요. 하여튼 좋은 거는 또 그냥 빼놓고 오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부추로서는 지금 정말 좋은 시세예요. 예. 네, 작년에 부추 시세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작년을 비교하자면 꽤 높은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반입량이 20톤 가까이 또 반입량이 적은 상태에다가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작황이 초반부터 부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시기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수확을 해서 부추의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온도 또한 높아서 상품성이 좀 많이 낮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작황 부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2-3번밖에 수확을 안 하다 보니까 부추 자체에 또 지력이 또 힘이 또 많이 생겼고요. 또 온도 또한 그렇게 뭐 많이 높은 온도가 아니다 보니까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다 보니까 시세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냥 떡소리나게 말씀하시네요. 겸회사님, 지금 현재는 이제 들고 오신 이제 영양부추하고 예. 일반 부추 이제 예.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예. 어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반입량의 시세는 차이를 확연히 좀 보이고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작업 형태도 이제 500g에서 200g 이렇게 뭐 작업 작업 부분에도 있고요. 지금 이 영양부추 같은 경우는 부추에 비해서 그 대량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선도에 따라서 지금 선택을 받는데요.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세 폭락을 해서 일별 반입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부추에 비해서는 그 알린이라는 성분, 매운 성분을 알린인데요. 이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추보다 진한 풍미를 느끼시고 싶으시면 영양부추를 선택하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얘가 더 영양이 많아서 영양이에요? 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얘가 또 서운해야죠. 아, 예. 네. 사실 뭐 영양부추든 일반 부추든 우리 몸을 지금 현재 참 이제 챙겨 먹으면 좋을 채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또 면역력도 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심신 피로할 때 또 이렇게 또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품질을 좀 봐도요. 양호하게 반입이 되고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산지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부추 시세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최고가 2,850원을 오늘 기록한 만큼 꾸준하게 반입해서 올려주신다면은 시세만큼 우리 경매사님이 딱 그냥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경매사님, 예. 요즘요 이렇게 트로트 열풍이 이제 붐을 이루면서 예.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코로나 퇴출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교민사님 또 주말 좀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우리 예. 좀 한 곡 좀 뽑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조금만 견디면 지나갈 거야. 코로나 물러갈 거야. 짠짜잔 짜자자잔 짠짠짠. 경매는 잘하는데 노래는 못하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네. 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흥이 폭발하는 가락동 풍경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알찬 정보로 금요일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채소는 바로 이 부추입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매년 고소득 작물로 꼽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평소 고소득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고소득 작물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딸기가 약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가장 생산액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 마늘, 배추, 양파, 토마토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이제 품목별로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딸기가 소득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시설오이, 시설가지, 파프리카,
시설 고추, 토마토 순으로 이어집니다. 부추는 2018년도에 생산액이 약 한 1,30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채소류 중에서 보면 18위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 봄에 나오는 초벌 부추가요. 사위한테는 절대 안 주고 몰래 영감한테만 준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건강에 좋은 식품 많이 좀 드셔야 될 텐데 실제 소비 흐름이 좀 어떤 편인가요? 예, 부추는 3, 4월에 소비가 많았다가 이후 다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소비가 가장 많고요. 9월에 다시 상승한 다음에 11월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구당 부추 구입액과 부추 구입 횟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령대별로 구입 횟수를 보면 60대가 평균 7.67회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로 이어집니다. 이에 이제 특히 50대가 구매 감소 횟수가 크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이제 구매 60대, 40대, 30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네. 좀 심각한 것은요. 구매 횟수가 사실은 60대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60대가 30대보다 2배 이상 정도 구입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네. 구입액이나 구입 횟수가 감소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위한테도 안 준다는 초벌 부추는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있나요? 네, 주로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현재 3월에는 주로 전남 나주나 그리고 이제 부산 강서지구 그다음에 전북 전주에서 약간 60% 정도가 출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일평균 한 약 80톤 내외가 이제 반입이 되는데요. 11월에서 2년 4월까지는 주로 이제 아랫지방 나주나 부산 그다음에 전주 이쪽에서 출하가 되고요. 이제 4월이 되면 경기도 지역으로 생산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경기 시흥,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인천, 김포 이쪽에서 한 50에서 70%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특화 작목으로 현재 부추가 출하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해남군은 현재 부추를 특화 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작물들 중에서 이 부추를 육성 작물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2017년 전남 농업기술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비교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일시군 1특화 작목 육성 사업의 공모를 추진하였고 저희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시설 부추를 특화 작목으로 선정,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사업 평가를 거쳐서 3년 동안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특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추를 특화 작목으로 선정을 하면서 재배나 뭐 판로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기존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무거운 시설 재배로 겨울철에만 생산하던 부추를 이 사업을 통해서 고온기 여름철 생산까지 확대하여 현재는 여름철에도 고품질의 부추를 생산해서 가공업체에 계약 출하하고 있고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주 드시는 냉동만두 제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남 부추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죠. 특히 기존 공판장 출하에서 안정적인 가공업체까지 추가돼서 이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는 해남 부추인데요. 재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2009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서 현재 재배 면적 21헥타에서 22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연 180톤 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남부추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출하를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해남부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해남부추는 저희 지역에서도 가장 따뜻한 지역인 두륜산 자락의 불길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 시설 부추는 이중하우스에서 수막시설을 이용하여 무거운으로 재배해 난방비가 들지 않아서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부담이 적은 작목입니다. 현재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매주 출하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로 1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로 보고 가격을 달리하여 계약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부추에 비해 병이 없고 깨끗하고 품질 좋은 부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의 연중 출하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부추 육성을 위해서 또 추진하고 계시는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2020년에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 이산 고온 등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안정 생산 시설 지원과 연작 재배 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고자 고품질의 부추를 생산하기 위한 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본 해남 부추는요 농민들이 중심이 된 이 부추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욱더 좀 발전을 하셔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추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출하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출하하면 좋을까요? 네, 부추는 일반적으로 연백부가 긴 것을 좋은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소비하는 부추는 잎이 좀 좁은 것을 좋아하고요. 또 식당 같은 데 사용하는 거 잎 표면이 좀 넓은 부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최근에는 잎이 좀 넓은 부추들을 품종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특징들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생산지가 출하처를 결정을 할 때도 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분들이 어느 쪽하고 거래를 좀 많이 하는지를 좀 잘 시장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식당과 거래를 많이 하는 중도매인을 주거래 중도매인을 많이 두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기에 맞는 상품을 그 시장으로 출하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부추는 이제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작업해서 제거해서 이제 흙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해서 출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소비자들은 요즘에 이제 부추를 구매할 때 추가로 이제 손질을 하지 않고 물에 간단하게 헹궈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부추는 열이 좀 많이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에 품문을 충분히 내려서 출하를 해야 유통 중에 이제 부패하는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출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추 관련 최근 이슈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외식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대신 이제 다행스럽게도 가정에서의 식사가 좀 많아지면서 가정용 수요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공식품의 소비가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만두 공장 같은 데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추는 겨울철에 땅이 얼어서 이제 잎이 고사되고 거기에서 생긴 영양분이 이제 뿌리로 들어가서 이 뿌리가 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인데 요번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건 상당히 따뜻했잖아요. 네. 그래서 땅이 얼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뿌리가 좀 튼실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뿌리가 튼실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거나 아니면 품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추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19의 날씨까지 농가에서 신경 쓸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제 뭐 부추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품질 관리 꼼꼼하게 하셔서 제값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저장 사과의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면서 이 시세가 평년보다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소비 물량도 감소함으로 인해서 가격 보합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3.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12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7,000원대, 오늘 평균가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2,88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2월 13일부터 지금 3월 초반대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의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3월 6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 더 상승폭이 더 크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121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청송군 36,252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의성군은 23,965원, 경북 영주시 21,177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과 의성군이 초고가 73,000원으로 같은 가격이었고요. 평균가는 청송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6,25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미시마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9,25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6,000원대, 오늘은 29,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2,452원 상승했네요.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4일대에 크게 좀 폭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고, 다만 3월 2일에 34,000원대로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많이 더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9,254원으로 지난해 가격이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26,451원이었고요. 경북 영천시는 26,05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16,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5만 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26,4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경락가 살펴보겠는데요. 원형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주출하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고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날씨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생육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품위가 저하된 물량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어떻게 경락가 형성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174.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21.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53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8,73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어제보다 1,01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3월 7일 보시면 16,507원이었고요. 이 가격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 15,80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대저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06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9,000원대 평균가인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444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0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25,000원대였고요. 3월 10일에서 11일 넘어가면서 한 차례 상승하는 폭이 있었습니다. 11일 가격 3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었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은 29,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평균가 24,56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방울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8,07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9,000원대, 오늘 1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99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저토마토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10일 17,000원대였고요. 또 3월 11일 가장 높았습니다. 2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다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경남 고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3,000원에 거래됐고요.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7,096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완숙토마토도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8,12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8,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3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3월 7일 16,000원대였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왔습니다. 어제 가격 18,200원대, 오늘은 18,1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초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초고가 4만 원, 평균가 같은 가격 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제 노질 감귤 출하가 마무리가 되고 시설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감귤 소매가도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평균가 보시면 5,875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8,980원, 그리고 최저가 4,000원이었습니다. 3월 12일 가격이었고요. 지난해 가격 보시면 평균가는 4,900원대, 또 평년은 4,800원대로 12일 가격보다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도 지금 1년 전은 6,400원대, 평년은 6,000원대로 최고가 3월 12일보다는 낮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저가 역시 3,000원대, 또 3월 12일 가격은 4,000원대로 계속해서 낮은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귤 소매가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토마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품종별 소비 현황부터 알아볼게요. 네, 토마토는 이제 품종별 소비량을 이제 가락시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완숙 토마토라고도 하고 일반 토마토라고도 하는데요. 일반 토마토는 이제 레드계 토마토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동양계 토마토가 우리는 이걸 이제 핑크계라고도 하고 도색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동양계 토마토가 약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짭짜리라고 하는 토마토, 고당도계 토마토의 비중이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한편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을 기점으로 원형 방울토마토하고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원형 방울토마토는 한 7대3 정도 비율로 파악이 됩니다. 가격도 평균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원형 방울토마토보다 킬로그램당 한 1,000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대추형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붉은색 계통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최근에는 주황색 계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토마토 품종에도 확실히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뭐 대추 방울토마토가 더 강세에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가 타깃 시장에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마토는 이제 식자재 관점에서 토마토를 사용하는 경우하고요. 과일 관점에서 사용하는 토마토가 좀 다릅니다. 우선 이제 식자재가 최근에는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육질이 단단하고 잘랐을 때 이제 과즙이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토마토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레드계, 유럽계 토마토라고 하는 거고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토마토는 아무래도 이제 식감과 당도가 우수한 동양계 토마토를 좀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한편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자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형 방울토마토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고요. 가정에서 소비하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은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특별한 이름을 가진 토마토가 있다고 해서 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최석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완도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의 이름이 스마토라고 들었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나요? 네, 스마토란 완도 방울토마토를 뜻하는 브랜드인데요. 완도완은 한자로 빙그레 웃을 완인데 이 부분을 강조해서 완도 스마일과 토마토를 합성해 2015년 스마토라는 이름으로 완도군에서 상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빙그레 웃고 있다는 토마토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스마토의 특징은 뭔가요? 스마토는 해풍과 산소 음연이 높은 청정지역 완도 자연 요소와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농사로 지은 농산물로 품질이 뛰어나고 아삭한 식감으로 지금까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당도와 베타카로틴, 무기물 함량이 높고 저장 기간이 3, 4일 길어 일반 방울토에 비해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장 기간도 길고 또 맛까지 좋으니까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완도 스마토의 재배 현황은 어떤가요? 스마토 재배는 약 한 30년 전인 1990년대 초반 완도군 군해면에서 시작됐는데요. 제일 많이 재배할 때는
20여 농가에 7헥타 정도 재배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농업인분들이 연령이 젊고 농가수가 많았는데 고령화로 인한 농가수 및 면적이 줄어들어 현재는 완도군 스마트 재배 농가는 8농가 약 4헥타입니다. 뭐 재배 면적은 적지만요. 맛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가요? 완도군이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했을 때는 방울토마토 품질이 우수하여 서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출하하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면적이 줄어 서울로는 출하를 못하고 광주, 목포 등으로 출하하여 소비자들에게 현재까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완도 국책 사업에도 이 완도 농산물이 이용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완도는 국가 CTF 사업으로 완도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전문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으로 적합한 해양치유요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청정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 자연 그대로 농산물인 방울토마토, 딸기, 감귤, 비파, 포도 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분들에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네. 국가시책 사업에도 완도에 다양한 농산물이 이용된다고 하니까 농가에게는 더욱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빙글에 웃는 섬 완도의 스마트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뭐 토마토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 완숙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좋은 것을 선호를 해서 일반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를 보면 6대4 비율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토마토는 점차적으로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은 과일성 토마토를 많이 먹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2010년에서 18년 사이에 가격을 비교하면 일반 토마토가 한 5%포인트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한 5%포인트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자재용으로는 유럽계, 가정에서는 이제 동양계, 또 방울토마토에서는 원형에서는 식자재, 그다음에 이제 대추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네, 뭐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토마토 그만큼 좀 품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토마토 재배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부여에 있는 토마토 농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이제 가락동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농가입니다. 이 부분은 그 품종을 선택할 때도 농사는 좀 까다롭지만 당도 중심, 맛 중심으로 이제 품종을 선택을 해서요. 타 농가 대비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 높은 토마토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가는 선별도 좀 특이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크기 중심으로 1차 선별을 하고 다시 색깔하고 경도 중심으로 2차 선별을 하는. 그리고 이 선별은 사모님만 합니다. 예, 그 바깥 어르신은 절대 관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선별을 잘한다고 되는데 이분은 또 리콜제도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리콜을 해줘서 시장 상인들한테 상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자주 찾아뵙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씩은 꼭 찾아뵙는데요. 이런 다른 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나은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이분의 아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농가는 아까도 제가 사모님만 선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출하를 할 때도 출하주 이름은 사모님 이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그만큼 내가 자신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다른 그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분한테 토마토 농사를 잘 짓는데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보면요. 토양 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 관리와 물 관리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뭐 마케팅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게 뭐 최고가를 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100% 리콜제를 한다고 하면 신뢰도 신뢰인데 일단 출하할 때 스스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믿음직한 모습입니다. 사실 기본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잘 지키시니까 또 상위 1% 드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의 과일 토마토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 피망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피망 반입 물량 23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는 2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먼저 청피망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8,92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 3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1,000원대, 오늘은 4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2,17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9일 6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42,000원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4,000원, 평균가 35,90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홍피망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05,5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만 원, 최저가 9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만 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10만 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죠. 어제보다 22,55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7일 7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1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광주 남구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3만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67,99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피망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몸에 참 좋은 채소죠. 피망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피망 경매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님. 좀 긴장하셨어요? 바로 들어가서? 네, 우리가 생명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또 그냥 가죽이 쑥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날씨가 꽤 추워요. 날씨가 꽤 추운데 이런 날씨에 어떻게 좀 피망이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요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피망량 반입량이 지금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기는 조금 감소하는 편이고요. 시세 또한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계속해서 피망에 좀 이렇게 밝은 소식이 전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응찰하는 중도매인들의 숫자도 좀 많이 좀 빠졌나요? 중동맨 숫자는 똑같은데 이제 안 사요? 중맨들이 이제 재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조금 느끼는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응찰 안 하시고? 응찰은 하시죠. 응찰은 하시는데 이제 가격이 좀 낮게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매기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망의 양은 꽤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반입된 양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가락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한 20톤에서 이제 25톤 사이로 계속 반입이 되고 있고요. 주초보다는 지금은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피망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23톤 오늘 이제 반입된 양이고요. 지난주가 한 10톤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절반 이상 네네. 지금 양이 증가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흐름도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양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부분이 지금 많이 약하지 않나라는 걱정부터 지금 들어요. 네네. 자, 오늘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는데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주초에는 지금 양이 조금 없어서 한 6만 원대 선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가 주 말 쪽으로 갈수록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6만 원까지 가던 우리 피망 시세가 이게 좀 무게가 어느 정도죠? 지금 박스당 10kg. 예, 10kg에 6만 원 선에서 오늘 거의 뭐 한 반 정도밖에 반토막 났어요. 지금 시세가. 네, 3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가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지금 어제 경매로 따지면 최고가가 지금 4만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4만 5천 원이요. 말 그대로 뭐 물량이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4만 5천 원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 3만 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작년하고 좀 시세를 살짝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좀 어느 정도 좀 편차를 보이고 있을까요? 작년 동기간 대비도 지금 물량도 보합이고 시세도 요 정도면 보합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적을 때 요 주초보다는 시세가 좀 떨어지는 편이 있어서 조금 문의 전화가 조금 오는 실정이긴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는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라면은 아무래도 산지에서 왜 이렇게 시세가 좀 안 나오냐 걱정 우려 섞인 목소리일 텐데요. 네네. 어떤 말씀들 좀 많이 하세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제 주초랑 조금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물량이 얼마나 반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도 여쭈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랬으면 네네. 경매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선별을 궁금해하신다면은 가락동 365를 안 보는 우리 노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 보시라고 말씀 좀 홍보 좀 하고 계시나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부족해요. 네. 자, 뭐 우리 경매사님들 바쁩니다. 경매하랴, 또 물건들 관리하랴 이런 상황들 바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생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경매 상황을 가락동 365에서 전해주는 만큼 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하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피망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경상도 진주 쪽에서 지금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광주 쪽에서 뭐 한 20%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좀 비 소식도 좀 며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산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좀 작황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작년에 비교해서 작황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뭐 거의 지금 비슷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태 경매사님, 지금 현재 이제 피망 이제 경매를 하실 때 이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품질 부분이겠죠. 네, 뭐 보면서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비교를 드리려고 지금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앞에 보이시면 이쪽 이제 알이 굵고 광택이 나면서 이 꼭지 부분에도 아무 상처가 없는 것들이 지금 시세가 많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알이 작고 이런 게 이제 같은 박스 안에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시세가 적게 형성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을 하실 때 요거는 조금 하나는 특자로 빼주시고 하나는 상자로 좀 분리해서 선별을 해주시는 게 가격을 더 잘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봐도 정말 이 크기 차이가 나요. 요거는 딱 이경하고 큼직한 거 우리 경매사님이에요. 네. 지금 이 정도의 이런 네네. 피망의 비중은 좀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상자로 이제 빼 오시는 분들의 보면은 이제 뭐 그렇게 특자보다는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같이 섞였을 때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가 아무래도 같은 특자를 보내셨는데 같이 섞여 있다 보면 중매인들이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기피하게 되니까 선별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선별이 제대로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매사님이 나오실 때마다 제발 이렇게 작은 거랑 큰 거랑 한데 섞지 마세요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만 잘 떨어져서 특자대로, 상자대로, 중자대로 잘 선별을 잘 해주신다면은 현피망 시세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조금 시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매사님? 네. 다음 주도 양이 뭐 그렇게 줄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시세 또한 요거랑 지금 요번 주랑 비슷하게 보합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만 원 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뭐 올라야 한 3만 원, 4만 원, 4만 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보합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락동 피망 마지막 경매 펼쳐지는 날인데요. 다음 주도 현 시세 한 3만 원에서 3만 원 중반까지 시세를 좀 보합으로 쭉 유지할 수 있는 시세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거듭 반복을 하지만요. 항상 선별 유의하시고요.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피망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락동 피망 소식 들어봤고요. 자, 먼저 최근 피망 가격 흐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피망은 이제 2014년에 약간 2만 8천 톤 정도를 피크로 이후에 소비가 조금씩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약간 반등하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10kg 기준으로 한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사이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평균 4만 2,5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보통 2월 달하고 9월 달이 가격이 가장 좋고요.
7월 달이 가장 낮은, 이건 뭐 거의 연도별로 큰 추세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피망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피망을 구매할 때 이제 중요한 순서들을 보면요. 그 크기를 가장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그 다음에 신선도, 색깔, 과피 이제 이렇게 봅니다. 크기는 보통 한 개당 한 110에서 120g 정도 중량이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모양은 종이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정도의 이런 모양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꼭지는 살짝 들어간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색깔은 이제 진녹색을 주로 좋아하고, 과피는 이제 손으로 잡았을 때 좀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주의할 게요. 피망을 이렇게 수확을 하실 때 이렇게 당기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꼭지가 찢어지면서 끝이 까맣게 변색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시세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망은요, 주로 어떤 분들이 구입을 하나요? 네, 피망의 이제 소비량을 보면 감소하는 가운데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이제 상대적으로 구입액이나 구입 빈도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구입액과 구입 빈도도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망의 이제 고급화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또 50대와 6인 이상 가구,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균 구입 빈도나 구입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구입 빈도하고 구입 금액이 이제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앞으로 이 피망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연령층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망 소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피망을 출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요즘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은 이제 대형마트의 구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네. 이제 사람이 많은데 일단 잘 안 가시니까요. 감소한 반면 온라인이나 피자 가게 같은 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이나 피자 가게 쪽에서 주로 이 피망을 구매하는 분들은 이제 전처리 공장에서 그거를 원료를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처리 공장이 피망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전처리 공장에서는 크기는 기본적으로 S 사이즈 이상, 그리고 이제 총체벌레 피해가 없는 거하고 색깔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이 돌기 시작하는데 요 붉은색이 돌지 않을 정도로만 판매를 하면 좀 유리한 조건에서 판매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도 출하를 이렇게 무리하게 지연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출하를 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하셔서 출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동무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60원입니다. 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0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024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3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98원이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4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02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946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목살 1,892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24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사탕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표현하시는 날일 텐데요. 화이트데이 대신에 다른 기념일로 좀 기념하면 좋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데이가 아니라요. 백설기데이이기도 네. 합니다. 이 백설기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정한 기념일로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9번째 백설기데이를 맞이한 건데요. 내일이 백설기데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연구관님? 예, 저는 내일 먹으려고요. 네. 하얀 쌀로 만든 하얀 기정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기정떡이 벌써 준비를 하셨군요. 자,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탕보다는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는 것 좀 특별한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자, 연구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봄나물류 그리고 사과, 돼지고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